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인공지능이 최고의 이슈인데요.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고 있죠. 이번 시간은 대표적인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T맵 사용법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신 편의 기능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T맵을 이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이렇게 설치를 하신 다음 T맵을 실행해야 되겠죠? T맵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색했던 장소가 나오게 되죠. 아래쪽으로 쓸어 내린 다음 상단 목적지 입력창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목적지를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원 이마트.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이마트 서수원점까지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 REC 빨간색 레코드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것은 블랙박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나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블랙박스 기능이 켜져 있어서 이 표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운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 앞에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앞쪽에 지금 신호등이 있다고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30도로라고 나오게 되고요. 거리하고 현재 속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가 제한 속도가 되겠습니다. 운행을 하실 때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를 잘 보고 운행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6m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하죠. 그 다음 운행하는 중간에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나오는 것들은 방지턱이라든지 횡단보도 같은 표시들이 되겠습니다. 앞쪽 400m 앞에서 좌회전이네요. 자, 그 다음 다시 400m 정도 가서 우회전하면 되겠습니다. 철마을 사거리에서 효천초등학교 방면 좌회전입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운행하는 표시 아래에 보면 몇 차선을 이용하라고 나오게 되죠. 이런 정보들만 잘 활용을 하셔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T맵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화면 한중간에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표시가 나오게 돼서 한눈에 보이게 돼서 이런 부분이 편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회전 후에 차선이 바로 4차선으로 바뀌었죠. 앞쪽에서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미리 판단을 해서 차선을 어떤 것을 선택할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지하도 들어가라고 하죠. 지하도와 옆에 차선 중에 지하도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과속 단속이라고 소리가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신호등 표시가 나오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호등과 과속 단속 표시가 같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는 남은 거리가 나오게 되고요. 언제 도착 예정인지 시간이 나오게 되죠. 자, 이걸 누르시면 남은 시간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터치하시게 되면 도착 시간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전체 4개 차선 중에 3개 차선으로 운행하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지금 위치에서 좌회전을 한 다음 157m 앞에서 지하도로 옆으로 운행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실 때 이 부분을 항상 잘 보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잘 보셔도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이렇게 바로 전화가 왔다고 나오게 되죠. 여기서 메시지 보내기를 누르시면 1시간 후에 알려준다든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여러가지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전화를 받을 수도 있겠죠. 운전하는 중에 전화 받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시 연락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지하차도 옆길로 가라고 하는데 진행 방향이 꺾여져 있다고 해서 우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옆으로 진행하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속도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있는 부분이 내 차량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그라미 안에 P라고 나왔네요. 자, 이것은 목적지 주차장이라는 뜻이죠. 206m 앞에 목적지에 주차장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맵을 이용을 해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T맵의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맵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T맵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가 있죠. 저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열기로 나오게 됩니다. 자, T맵 실행하겠습니다. T맵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검색했던 장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검색했던 장소창 상단 부분 터치해서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 현재 내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상단에는 주소 입력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T맵 인기라든지 주유소,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등의 편의 시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지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현재 내 위치는 지도 좌측 하단에 있는 타겟 표시를 터치하게 되면 현재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지도를 움직였더라도 현재 내 위치 버튼만 터치하면 언제든지 현재 위치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래쪽에는 기본 메뉴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우측에는 레이어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면 지도 모드를 바꿔줄 수 있고요. 지도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도 모드는 일반 지도로 되어 있죠. 항공 지도로 볼 수도 있겠죠. 확인하겠습니다. 항공 지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일반 지도로 놓고 이용하시는 게 지도 보기에는 훨씬 편리하겠죠. 자, 다시 터치하겠습니다. 우선 검색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입력창에 터치하신 다음 주소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최근 기록, 즐겨찾기, 주소 검색, 지도 지정이 나오죠. 최근 기록은 내가 최근에 찾았던 곳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곳 터치하면 바로 그 목적지가 입력창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터치하시면 이렇게 목적지가 입력이 되고요. 여기서 해당 목적지 터치해서 내비게이션을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X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옆에 즐겨찾기가 나오죠. 즐겨찾기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즐겨찾기 추가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주소 검색 누르면 상단 입력창에 일일이 주소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시, 도, 구, 동별로 차례차례 찾아 들어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 누르시고요. 그 다음 강남구 누르신 다음 가로수길 누른 다음에 상세 주소 입력하시면 되겠죠. 주행 중에 입력하기가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해서 차례대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도 지정이죠. 지도 지정은 내가 그냥 지도를 터치해서 움직인 다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여기 있는 위치 표시를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놨어요. 그러면 바로 주소가 아래쪽에 나오게 되고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입력창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음성으로도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 있죠. 롯데월드를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마이크 버튼 누르고 롯데월드라고 명령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마이크 버튼 누르고 롯데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 버튼을 눌렀을 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권한 접근 허용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이용 안 하셨던 분들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권한 설정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설정 누르시고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화 기록 앱 사용 중 허용합니다. 연락처 액세스도 허용하고요. SMS 메시지도 허용하겠습니다. 이런 권한 설정들을 하는 이유는 T맵 사용 중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할 때 권한이 허용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자, 허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목적지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월드.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자, 몇 번째 장소인지 물어보죠. 롯데월드 잠실점까지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목적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는 현재 내 위치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운행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 경유지를 추가할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우측 하단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경유지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버튼 누릅니다. 경유지 추가해 주세요.
경유할 장소의 명칭이나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강남역 사거리.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강남역 사거리로 먼저 안내할게요. 경유지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3시 40분입니다. 그 다음은 전체 경로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럴 때 지도를 2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경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전체 경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막히는 곳, 원활한 곳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중간에 경로를 하나 추가를 했죠. 그래서 경로가 하나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가 어디인지 여기에 보이게 되고요. 여기에 1이라고 나오죠. 첫 번째 경유지를 거친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경유지를 또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2번이 또 생기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경유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2번 터치하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좌측 하단에 보시면 경유지 표시가 또 하나 나오죠. 자, 이걸 눌러도 전체 경유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현 위치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 경로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창을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중간 과정을 전부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중간 경로 중에 아무거나 터치를 하시게 되면 해당 경로를 확대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 다음 CCTV를 이용하게 되면 중간 경로의 교통 상황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화면을 한 번만 터치하세요. 그러면 우측에 레이어 버튼이 나오고요. 이 버튼 누르면 CCTV도 켜줄 수 있고 교통 정보도 켜줄 수 있습니다. 자, 2개를 켜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다시 화면 터치하게 되면 이제 CCTV와 교통 정보를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나오지 않지만 화면을 손으로 터치해서 움직이게 되면 비로소 교통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주황색은 정체죠. 그 다음 다시 전체 경로 누르신 다음 전체 경로 확인해 보시면 교통 상황과 CCTV가 보이게 되죠. 자, 아래쪽을 다시 올려서 아까 봤던 양재대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합니다. 그러면 현재 양재대로가 나오고요. 여기를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소를 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CCTV가 보이게 되죠. CCTV 눌러줍니다. 그러면 서남 IC에서 양재대로 쪽으로 CCTV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눌러볼게요. 자, 지금 교통이 이렇게 막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비교적 원활하게 통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지 근처에 교통 상황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닫겠습니다. 그 다음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상태에서 보시면 좌측에 항상 방지턱이라든지 횡단보도, 신호등 등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까지의 거리가 아래쪽에 표시가 되고 있죠. 공사 중일 경우에는 공사 중 표시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운행 중에 화면을 보시고 이런 표시가 나오면 미리 서행하거나 조심해서 운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위치 표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주유소나 충전소도 확인할 수 있고요. 주차장, 음식점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주위에 있는 정보를 확인할 때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차장 누르시게 되면 주위에 있는 주차장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지도 표시 버튼 누르시게 되면 다시 지도 상태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면을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지 않던 버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화면을 2D나 3D로 확인할 수 있죠. 자, 터치하고 3D 눌러줍니다. 2D를 누르게 되면 2D 화면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다시 3D 누르면 3D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를 확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축소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버튼 누르시면 아까 보셨던 교통정보나 CCTV 즐겨찾기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도 아래쪽에 보시면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죠. 현재 위치, 타겟 표시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일반 도로, 어떤 도로인지 표시가 됩니다. 일반 도로, 고속도로, 이면도로 등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게 되고요. 목적지도 표시가 되겠죠. 앞에 위치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좌측 상단에 보시면
초록색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31m 앞에 교차로가 있다고 하죠. 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라는 표시가 나오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교차로를 지나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곳까지의 거리는 64m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걸 보시고 앞쪽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 내 위치에서 여기 있는 우회전하는 교차로까지의 거리는 31m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좌회전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64m가 되는 겁니다. 운행을 하실 때 항상 이 좌측을 잘 확인을 하셔야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운행하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우측 하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안내 종료를 해줄 수 있고요. 다른 경로로 바꿔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기능은 꼭 여기를 터치하지 않고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마이크 버튼 누르고 다른 경로로 안내해 달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해볼까요? 다른 경로로 안내해 주세요. 몇 번째 경로로 안내할까요? 그러면 현재 도착지까지 가는 경로 중에 최소 시간, 무료도로, 최단거리, 고속도로 우선 이러한 여러 가지 경로 중에 다른 경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안내 종료의 경우죠. 안내 종료도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안내 종료해 주세요. 안내를 종료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안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내비게이션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음성 인식을 가장 잘하는 내비게이션은 T맵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의 인공지능은 이 T맵이 가장 발전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행 중에 음성 명령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필히 T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내비게이션을 종료하니까 다시 검색했던 장소 창이 나오게 되죠. 제일 마지막에 검색한 장소가 좌측 상단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순서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 상태에서 창을 더 올려주게 되면 아래쪽에 대리운전, 주차, 발렛, 전기차 충전, 렌터카 등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지금 눌러볼게요. 이 T 지금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이것은 멀리 떨어진 곳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내가 현재 있는 위치, 그 주변에 맛집이라든지 마트 등의 주요 시설들을 도착지로 지정하고 T맵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 점핑파크 정자점이라고 있는데요. T맵을 이용해서 11대가 가고 있는 중이죠. 집 근처에 마트를 간다든지 또는 음식점 같은 곳에 가실 때 이런 정보 이용하시면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여기 롯데마트 천천점이라고 있죠. 마트에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용을 하시게 되면 현재 10대가 가는 중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T맵 인기 장소도 나오게 됩니다. T맵을 이용해서 많이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곳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주위에 명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T맵을 이용해서 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주위의 정보들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 정보로 다시 또 바뀌게 되겠죠. 아까는 이곳이 11대가 가는 중이었는데 지금은 10대로 바뀌었죠. 이미 한 대는 도착했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도 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 전체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T맵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내비게이션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많아요. 잘만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운전 점수, 자동차 보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아래에 연구소라고 있죠. 연구소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연구소는 새로 생긴 기능들인데요. 신호등 정보라고 나오죠. 경로 안내 중에 주행하는 방향의 신호등 색상과 잔여 시간이 표시됩니다. 이거는 진짜 편리해요. 자세히 보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끔 사거리 교차로 같은 곳들을 지날 때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중간에 신호가 갑자기 바뀌어서 당황한 경우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자, 이걸 이용을 하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앞쪽에 신호등이 있을 경우 자, 이렇게 현재 신호등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직진 좌회전 신호죠. 자, 이게 지금 12초 남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2초 후에는
신호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까지의 거리는 350m입니다. 그러면 운행할 때 미리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운행을 할 수 있겠죠. 거리가 100m 정도 남았을 경우에는 속도를 조금 올리면 얼마든지 지나갈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12초는 속도를 많이 높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은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지는 않고요. 강남구와 여의도, 양재 쪽에 일부만 지원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점점 지역은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꼭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운행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블루투스 연결 시의 T맵 자동 실행인데요. 내 차에 블루투스 기능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 T맵을 따로 실행하지 않아도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T맵이 자동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죠. 자, 차에 타서 일일이 스마트폰 켜고 T맵 실행시키고 목적지 선택하고 이런 과정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에 블루투스가 지원되시는 분들은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복사한 주소로 길 안내 받기죠. 이 경우는 메시지나 또는 카톡으로 주소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복사만 하면 바로 T맵에서 해당 주소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죠. 일일이 복사해서 붙이고 할 필요가 없죠. 자, 켜볼까요? 자, 그 다음 메시지에서 주소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로 들어왔습니다. 주소 터치해서 복사할게요. 그 다음 T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바로 나오죠. 자, 목적지 검색할지 물어보죠. 확인합니다. 그러면 바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주게 되고요. 일일이 복사해서 붙일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도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카톡으로 온 메시지, 문자로 온 메시지, 네이버 지도 주소, 카카오맵 주소 전부 상관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소 기능 많이 이용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앞서 봤던 T 지금이 여기도 있죠. 이것도 동일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시간 출발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동을 하실 때 지금 이동할 게 아니고 1시간 뒤에 이동할 거예요. 자, 그때 교통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자, 그것을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도 인공지능이 활용됐겠죠. 자, 다른 시간 출발 들어가서 시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지를 일단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도착지 선택하고요. 여기에 롯데월드 잠실점 선택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현재 시간인데요. 자, 이게 아니고 만약 내일 가게 되면 어떨지 내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3시 40분에 소요시간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1시간 1분이 걸린다고 나와요. 자, 지금 오후 3시 40분이고요. 4시 40분, 1시간 뒤에는 1분 더 걸리고 2시간 뒤에는 6분이 더 걸린다고 나오네요. 이 예측 방법은 지금까지의 통행량과 시간대와 요일별로 전부 비교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를 뽑아내는 거죠.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게 아니고 1시간 뒤, 2시간 뒤 또는 내일, 모레, 일주일 뒤에 교통 상황도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동 소요 시간을 계산을 하거나 또는 약속 잡을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하셨으면 알람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몇 시에 출발할 건지 미리 날짜를 지정하게 되면 해당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되겠죠. 그러면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출발할 때는 이렇게 알람을 설정을 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이 많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안내 볼륨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안내 볼륨, 기본 볼륨이 10에 10이죠. 제일 큰 상태인데요. 안내음이 너무 작게 들린다든지 할 때는 기본 볼륨을 키워주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 볼륨을 아무리 키워도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본 볼륨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올려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음성 안내 항목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고속도로 안내 시작 지점이라든지 일반 도로 안내 시작 지점, 경고음 발성 기준, 경고음 볼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끔 T맵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내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신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여기 있는 음성 안내 항목이 전부 켜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용할 때 중요하지 않은 것이나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꺼주시고 이용하시면 안내 음성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운행 시에 음성 안내가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실 경우에는 필요 없는 것들은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길 안내 목소리도 여자 성우, 남자 성우 바꿔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지도 다운로드 기능이죠. 자, 그 전에는 SK텔레콤 사용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할 때 데이터 요금이 지불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데이터 요금이 지불이 되죠. 이동할 지역의 지도를 와이파이 상태에서 미리 다운로드 받고 운행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 데이터는 캐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저장 공간이 부족할 때는 지도 캐시를 삭제하시면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있지만 지도 용량이 많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요즘 스마트폰에서는 지도 캐시를 구태여 삭제할 필요가 없죠. 이건 그냥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지도 내용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도 설정에 들어가셔서 글씨 크기와 건물 높이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글씨 크기를 크게 잡아주시면 좀 더 크게 나와서 눈에 잘 띄게 되겠죠. 이것은 본인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이 되게 되면 지도가 자동으로 어둡게 바뀌어 버리죠. 이용하시는 분들마다 본인에게 맞는 밝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야간 지도 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야간 지도 사용을 누르신 다음 사용 안함으로 바꾸시면 야간에 주행을 할 때도 밝은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T맵은 블랙박스 기능이 있죠. 스마트폰을 차량 앞쪽에 설치를 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 블랙박스 기능을 켜게 되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블랙박스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카메라 접근 허용하시게 되면 블랙박스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상시 녹화도 가능하고요. 이벤트 녹화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일반적인 블랙박스와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인 센서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 녹화 영상 전부 가능합니다. 블랙박스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그러면 블랙박스로 촬영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폴더를 선택하라고 하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기 위한 폴더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원래 있던 폴더는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새로운 폴더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이 블랙박스로 녹화한 영상들이 새로운 폴더에 전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새로운 폴더 만들기 합니다. 그 다음 폴더명을 쓰시면 되겠어요. T맵 데이터, T맵 D라고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해당 폴더가 내 스마트폰에 생성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폴더 사용하겠습니다. 자, T맵에서 이 폴더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겠냐고 물어보죠.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랙박스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성도 녹음할지 물어보죠. 이 음성 녹음은 차량 안의 소리를 녹음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품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화질로 되어 있는데요. 초고화질 HD급 화면도 녹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상시 녹화, 이벤트 녹화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얼마 정도까지 할지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저장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는 저장 용량을 좀 더 높이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2기가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전체로 잡으면 안 되겠죠. 2기가에서 8기가 사이에서 지정을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기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거치해야 되겠죠. 앞쪽이 보이게끔 거치를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앞쪽을 비추도록 거치해야 됩니다. 자, 차량 앞쪽 유리에 이렇게 거치대를 놓고요. 이 위에 스마트폰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블랙박스가 찍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보이는 화면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앞쪽이 비치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 갤럭시 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만약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분들이 가로가 길게 찍히는 걸 원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돌려서 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앞쪽이 비치게끔 스마트폰을 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T맵 실행하시고요. 뒤로 돌아가셔서 이제 운행을 하시게 되면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가 되게 됩니다. 블랙박스 녹화는 목적지를 지정을 해서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 자동으로 녹화가 되게 됩니다. 블랙박스 기능도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누구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고 있어야지만 음성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반드시 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맵의 기본 사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앱들이 많이 있지만 본인에게 맞는 앱을 잘 이용을 하셔야 안전 운행에도 도움이 되고 이용에도 편리하겠죠. T맵뿐만이 아니고 다른 내비게이션 앱도 다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을 하셔서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